네, 대북전단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봐야 할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측 주장의 법적 근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휘권 발동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 관련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북전단 문제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실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이제 대립되는 그 두 가지 의견인데 국가,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니까 막아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이 자유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법적 근거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양쪽 주장이 모두 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좀 특수한 전시 휴전 상태인 점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서 어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든가 공공복리 이런 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예를 들면 누군가를 혐오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느 나라 가면 처벌이 되고 어느 나라는 사실적 명예에서는 또 처벌이 안 되고 나라마다 그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처벌 여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전단지를 날려부른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또 처벌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처벌이 돼야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에게 고발 조치된 여러 가지 법령상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10개로 추려질 정도로 굉장히 법률적으로 적용할 근거들이 많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법 적용이 높은 법률을 설명을 드리면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그러니까 승인받지 않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이 5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위반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5개 강구법, 폐기물 관리법,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 같은 건 뭐냐면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안 되는데 대북으로 날아가는 전단지의 상당수는 사실은 다시 들어오니까 그것이 이제 수거해야 되고 그 반품, 그 쓰레기 수거에 비용이 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나 복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기초하고 있고요. 공유수면법, 그러니까 해양이 떨어졌을 때도 해양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법률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압가스 관리법 관련해서 풍선을 넣으려면 고압가스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각종의 법률을 근거를 해서 위법하면 처벌하거나 가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이제 제지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위험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들을 근거로 지금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처벌 내지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적용 법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판례가 있었더라고요. 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탈북 선교사 이민복 씨가 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경찰, 공무원, 군인들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냈었는데 당시에 그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 2, 3심 모두 이 씨가 패소를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북한 동포 돕기 본부 대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각종의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법원이 설시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국가가 또는 경찰이 손해배상을 해주려면 위법한 행동을 국가가 했어야 되는데 국가가 이렇게 이것을 제재하는 근거가 있다,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한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런 행동이 지속되게 되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그 주민들,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런 위험은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전단을 날리는 행동과 이런 위험은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합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대법 판결 알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서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이제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의견으로 이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시된다라고 보는 그 근거가 있다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표현의 자유죠. 사실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면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표현, 김정은 위원장이든 누구를 비판하든지 표현의 한규는 좀 폭넓게 보장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특히 과거에 이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범을 보면 특별한 아주 특정적인 위험이 없는 한 국가가 어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조약에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단 정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폭넓게 인정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이런 행동에 대해서 권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제지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런 전단 살포 행위를 기초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어떤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예. 위법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이 국민의 적법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이렇게 좀 과도한 수준으로 막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과 지금 아까 제가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법률이 한 열 몇 개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기본권에 대한 침해와 제한은. 예. 그런데 그 법률이 너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거 아니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다하다. 이러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그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결국 사회적 공론화, 국민적인 의사가 어디로 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금 벌써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금지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이렇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지 않는 물품들을 날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항상 남북 문제에서는 좀 의견의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조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될 여지도 있겠지만 조금 더 숙고하고 공론화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관련된 거는 그럼 남북은 금지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어요. 예, 상호주의 원칙상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되는 게 시점상 맞느냐. 결국 외교적인 노력, 정치적인 노력, 그리고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이제 합의에 대한 이행 과정들을 하고 나서 예. 국민을 형사처벌하는 법률 제정은 그 다음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선 시간에도 전문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아마 또 살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날리는 건 우리 정부가 못 막고 우리 정부는 우리 한국 사람을 막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제 이런 소위 갈등일 텐데 그건 또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아무튼 저희는 지금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 절반 이상이 이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면서요?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대북 전단을 통해서 그러면 거의 10년 동안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 활동을 해왔는데 북한이 변화됐느냐, 그것 때문에 변화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과관계도 불명확한 뿐만 아니라 지금 파주나 연천이나 고양이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싫다는 거죠. 이런 예. 위험을 우리 지역에 야기하면서까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게 남한테 민폐가 되거나 폐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북한의 일부 여론이라든가 어떤 국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대북 그 전단 금지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보다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네, 대북 전단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들이 짚어봤고 이제 정치권의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죠. 이른바 한명숙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사건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일부 수용해서 이제 투트랙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거론된 것은 최모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서 돈을 줬다는 한신공영 관련된 대표와 이제 구치소의 이제 동료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한만호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이 증언을 강요했다,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취지로 진정을 접수를 하면서 네. 이 최모 씨 주장은 나는 중앙지검에서는 조사받지 않겠다. 대검에서 직접 감찰을 해주거나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일단 사안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그 중앙지검 인권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라는 것이고, 예. 근데 지금 참고인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그 관련 법무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대검 감찰부에서 이제 살펴봐라, 조사를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배치되는 상황이고 충돌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 와중에 이제 그럼 중앙지검 인권부와 이 대검 감찰부에서 투트랙으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나름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함께 가는 모양새로 의견을 표출했지만 예. 어찌됐든 검찰과 법무부의 또 의견 대립이 발생한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예민한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진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지시와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이 너무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과 오히려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어찌됐든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긴 인권부에서 해라, 어디로 하라라고 배당을 하는 것 자체가 얼건행위 아니냐, 이런 정치 간의 공방이 생겼습니다. 예. 투트랙 조사라는 거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일도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각각 다른 기구가 하나의 사건을 두고 병행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 이게 잘 될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한 그렇죠. 조직이 신속하게 관련된 참고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함으로 인해서 실체 진실이 빨리 발견되는 게 국민으로서는 바람직한데 네. 두 기관이 이렇게 대립된 상태에서 상호 교환해서 자료를 공유한다고는 하지만 예, 예. 어차피 수사와 조사의 어떤 그 기법은 똑같은 상황에서 한 조직에서 하는 게 맞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럼 양쪽에서 이제 투트랙으로 조사했는데 결과가 다르면 누가 지휘를 할 것이냐? 그거 누가 예, 결과를 예. 발표할 것이냐라는 예. 미묘한 신경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쪽으로 귀결되는 것이 온당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은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단순히 인권 침해라면서 뭐 예를 들면 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장시간 야간 조사를 했다던가 예.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 모해 이증을 했다, 위증을 했다라는 진정이 접수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 예. 인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검찰이,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위법 행위에 대한 진정이잖아요. 네. 감찰을 하는 게 맞는 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투트랙 조사가 이제 비효율적이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역시나 짚어주신 것처럼 이 사건의 또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과연 지휘권을 이제 행사했느냐 그 여부 논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인데 과거에도 사실 지휘권 행사는 한 차례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것이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한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항이 사실상 행사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 나름대로의 사회적 지위와 독립성을 부여를 하면서 그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검찰총장도 검찰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지시할 만큼의 그 지휘 상하체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왕이면 이게 수사를 하는 검찰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법무부 장관은 행정적인 업무를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교환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한 전례는 2005년입니다.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행사가 됐었는데 이때 행사됐을 때도 매끄럽게 행사가 된 것이 아니고 예. 검찰총장이 사퇴하겠다, 검찰이 독립성이 훼손됐다라고 반발하면서 사표를 했었고 사건은 그 당시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6.25 전쟁은 통일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구속 수사해야 되냐, 불구속 수사해야 되냐. 예. 검찰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서 이 그 검찰정법에 따른 수사 지휘, 구체적 사건 지휘를 행사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라고 크게 반발한 사건인데요. 예. 그만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우리는 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그 참고인이 이렇게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면 안 하겠다고 하니 감찰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달라 이런 취지를 좀 톤 다운 시키면서 조금 더 양쪽의 기관의 어떤 갈등을 표출하기보다는 좀 완화되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언론에서는 지금의 저희가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한명숙 사건을 둘러싼 어떤 현직 검사가 아까 말씀하신 모해 위증, 뭐 의혹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그리고 참고인이 이제 이러이러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으니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동일선상에서 강정구 교수 국법법 위반 당시 사건에 당시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그 사례와 지금의 이 사례가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결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이제 신병, 그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병을 어떻게 할지 여부에는 사실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인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한 전 총리와 관련해서 1, 2, 3심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말이냐라고 이제 반발을 하면서 어떤 중앙지검의 인권부에 대한 불신의 의견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여지도 있지만 예. 과거 사례에서 이렇게 증인이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달랐거든요. 진술이 번복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과거에 고문 수사가 뭐 근절된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위법한 수사라든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인권적으로 침해받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정이 실제로 직접적으로 접수가 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명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강정구 교수 사건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참고인이 수사에 아주 핵심적인 진술을 할 만한 참고인 최모 씨가 본인 직전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사받기 싫다. 감찰을 했을 때에만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 협의회에서 이 논란의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대면을 할 예정이죠. 예, 공교롭게 그래서 그 전날 이렇게 두 기관에서 투트랙으로 조사하라고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를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완화되게 이렇게 서로 조율해 나가는 투트랙 조사를 하고 추후에 또 어떤 결론을 보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야 되는데 사실 이번 정권에서 추미애 장관님 오시면서 좀 대립되거나 갈등적인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비추다 보니까 아마 두 분 다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갈등을 조금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이 달라지면 갈등은 여전히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실상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 트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됐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예, 법적인 내용으로 법적인 근거를 저희가 좀 들여다볼 사안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